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머리는 분명히 깨어 있는데 생각이 뿌옇게 느껴지는 느낌,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아주 쉬운 일도 처리가 안 되던 느낌, 잘하던 공부, 업무가 잘 안 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다, 뿌옇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병원에서 MRI를 찍어 보았는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머리가 멍하고 답답한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브레인 포그의 원인을 6가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나한테 가장 가까운지 집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하고 지금은 서울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자율신경장애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포그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뿌옇죠? MRI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신경과에서 주로 진단을 하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져서 생기는 치매와 브레인포그는 다르다고 봅니다. 브레인포그의 핵심은 기억력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주의를 조절하는 것, 정보 처리 속도, 이런 영역의 효율이 떨어지는 게 브레인포그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뇌가 일하는 효율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정상인데 내가 분명히 멍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는 멍하다고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의사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신경성 증상이라고 치부하기 마련이었죠. 브레인포그라는 카테고리가 알려진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어도 제대로 통일되지 않았죠. 브레인포그를 집중력 저하, 명료함 저하 같이 하나의 증상,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다, 어지럼이 있다 이런 증상으로 볼지, 증후군, 예를 들어서 섬유근육통처럼 특정 질환들과 관련된 인지피로, 정서장애 같은 증상들의 집합체로 볼지, 단순히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애매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즉 이 사람이 말하는 브레인포그가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브레인포그가 달라서 이 용어에 대해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지 아직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가 멍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나 브레인 포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브레인 포그에 대해 좀 더 정리된 논문들, fMRI 등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최신 논문들을 바탕으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을 6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나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최근 연구에서는 브레인포그를 특정 질환의 부수 증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의학적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면 문제일 수도 있고 자율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 저하의 원인, 브레인포그의 원인을 6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면과 생체 리듬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교정이 잘 되는 원인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3일 이상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세요? 수면이 무너지면 뇌는 깨어 있어도 정보 처리 속도가 떨어집니다. 주의 조절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잠이 적어서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뇌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면 부채가 쌓이면 반드시 집중력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이 짧지 않더라도 수면 위상이 지연된 경우에 오전에 브레인포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사이클이 뒤로 밀려서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오전에는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했는데 주말 동안 뒤로 밀린 수면 사이클 때문에 오전에는 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고 각성 물질은 잘 나오지 않아서 브레인포그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말마다 해외로 여행 다녀와
와서 시차로 고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시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커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커피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잠이 부족해서 뇌가 이제 다운되는 것을 카페인이라는 각성 물질로 억지로 뇌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커피 없으면 종일 졸리고 멍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는 커피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커피 못 마시면 금단 증상은 많이 나타나면서 커피를 마셔도 머리에 멍함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뇌를 커피로 채찍질하는 거죠. 두 번째, 자율신경과 뇌혈류 조절 장애입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더 멍해지시나요? 밥 먹고 나면 확 꺼지는 느낌이 드세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은 자세가 바뀔 때마다 혈압과 혈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조절이 잘 안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 발생하기도 하지만 만성 피로 과로,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탈수, 체질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앉아 있을 때 뇌 혈류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식후에 멍해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정으로 몰리면서 뇌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유형은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증상 변동이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염증과 면역, 감염 후 반응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유행 이후에 이 부분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롱 코비드라고 하고 있는데 감기나 다른 감염 후에 회복이 유독 길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살 같은 피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길어지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가 멍함과 집중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반 신경질환 스펙트럼입니다. 특히 편두통과 뇌진탕 병력이 있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편두통 병력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과거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나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두통이 없을 때도 브레인 포그를 자주 느낍니다. 뇌신경과 혈관이 과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편두통이라는 의학 용어를 좀 잘못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단어를 번역해서 만들었는데 두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뇌과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브레인 포그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이 편두통과 관련된 생활 습관 조절, 편두통 치료제를 먹고 좋아진 분들이 있는데 브레인 포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편두통이기 때문입니다. 뇌진탕을 겪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아도 집중력과 처리 속도에 영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레인 포그는 기억력보다 주의력, 억제 기능, 처리 속도 문제로 체감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약, 호르몬, 대사 문제입니다. 폐경, 갑상선 기능 이상, 빈혈, 혈당 변동, 그리고 약물 영향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 최근에 복용하는 약이 바뀌었거나 빈혈이나 갑상선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갱년기 전후로 증상이 시작된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환경이 바뀌면 뇌 처리 속도가 먼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호르몬 변화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약물 중에서도 일부 혈압약,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브레인 포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정서와 정신 건강입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예전에 즐겼던 일이 재미없게 느껴지시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있진 않으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뇌의 집중력과 처리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이는 실제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많은 분들이 난 우울하지 않다, 머리가 멍할 뿐이다 라고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 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우울증이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브레인 포그가 오래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면 뇌가 위협 신호에 과민해지면서 정작 집중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유형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브레인 포그는 기억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집중력, 실행기능, 처리 속도의 효율 저하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6개 축으로 나누어 보시면 되는데 수면과 생체 리듬, 자율신경과 뇌혈류, 염증과 감염 후 반응, 편두통, 뇌진탕 스펙트럼, 그리고 약, 호르몬 대사, 마지막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서 문제까지 이 중에서 두세 개가 동시에 겹쳐서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원인 하나만 찾으려고 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원인들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몇 가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살펴보고 진단을 해서 치료하면 되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어느 축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은 브레인 포그 원인 7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가지고 브레인 포그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포그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 나는 대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